자, 일단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월 1일이고 월요일인데요. 아무튼 이번 달도 주식시장이 나쁘기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좋은 뉴스는 개미들이 저기 고퍼스를 엄청나게 사놨대요, 지난달에. 그래서 증시가 폭락할 거에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폭락이 안 나오죠. 오히려 그 사람들 손실나게끔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7월 한 달도 일반 개미들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여기 화면에다가 일신석재를 띄워놨는데요. 이게 저희가 볼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게 오늘 저기 트럼프 관련주로 급등을 했거든요. 트럼프. 그래서 오늘 저기 트럼프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트럼프고요. 그 트럼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27일 날 저기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그 논란이 많았던 이제 바이든의 인지력 문제, 치매 걸린 거 아니냐, 이런 건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그런 설들이 많았는데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래서 토론회에서 이제 그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그 후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역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를 오래 한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본 사람도 또는 매매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이것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보시면 오늘 지수는 그냥 소폭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플러스 0.2%, 그래서 여기 삼각수렴형 돌파하고 나서 계속 이 상태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요렇게 지금 6월달에 좀 지수가 좀 빠졌죠. 초반에 올랐다가 나중에 좀 빠졌었는데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개미들이 지금 고퍼스를 많이 사놨대요. 고퍼스가 뭔지 아시죠? 지수가 떨어질 때 반대로 수익이 나는 ETF가 인버스인데 그거 이제 2배짜리. 지수가 1% 떨어지면 2% 수익 나는 거죠. 반대로 1% 올라가면은 2% 손실 나는 그 고퍼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놨대요. 자, 이 기사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실까요? 네. 아니다, 이건 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트럼프 얘기 좀 해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은 그냥 시황 얘기 건너뛰고 바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전 세계 지금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거나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가 맞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전 세계 증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나 미국 싫어요. 이러신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이 싫어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알아야 되고 설령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책을 연구를 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돈들을 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지난주 아마 주말 동안에 뉴스 많이 나왔죠, 그죠?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난주 기사는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 27일날 지금 투표한다. 대선 토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공화당 후보는 전 대통령인 트럼프죠.
근데 둘이 이렇게 맞붙어서 TV 토론을 했는데 바이든이 완전히 졌어요. 얼마나 심한, 그러니까 뭐 말도 더듬고 약간 좀 멍 때리는, 그죠? 네. 그런 표정도 짓고 하여튼 굉장히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주류 언론, 그러니까 CNN,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CNN 기타 등등등 이런 대부분의 언론은 트럼프를 싫어해요. 반대로 이제 민주당 쪽에 바이든을 이제 많이 지지하거든요. 미국은 언론사들이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언론사들이 대선 후보나 이런 지지해요. 밝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그 미국의 주류 언론들조차 이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재앙이다. 이제 디제스터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재앙이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민주당 후보를 바이든에서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KBS, MBC, 뭐 SBS 이런 데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데서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꾸자고. 다른 사람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바이든은 난 끝까지 간다 그랬대요. 본인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방법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끝까지 간대요. 근데 아무튼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미국 유권자의 72%가 바이든의 재선을 반대한다. 네. 여러분들 72%라는 수치는 뭐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70%라는 수치는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70% 나왔다 그러면 그냥 사실상 100%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더 이상 80% 90%는 공산국가 이상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72%는 뭐냐면 그냥 거의 대부분 바이든이 재선하면 안 된다. 이유는 대통령으로서 인지력이 떨어져서 이 후폭풍이 일파만파죠.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평상시에 있었어요. 이 사람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막. 근데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이 뭐냐면 트럼프한테 유리한 뉴스는 안 나오고요. 바이든한테 부정적인 뉴스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래요. 이거는 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그런 거 떠나서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 대놓고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TV 토론회라는 걸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아주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나고 나서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대요. 더 커졌고 여기는 이제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 구조이기 때문에 그 경합주가 있거든요. 경합주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바이든을 이기고 있다는 그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뉴스 안 나오고 바이든이 지지율 올라가면은 뉴스 나오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안 그래도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거짓말도 하고 제가 봐도 거짓말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다 거짓말 안 했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바이든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이 지지율 격차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기사이고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베팅밖에, 그러니까 월드컵 앞두고 이제 누가 어느 나라가 우승할까 이런 거 이제 도박 사이트에서 왜 베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미국 대통령 누가 될 거냐라고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게 나왔는데 트럼프가 54%, 바이든 19%. 근데 여기 토론회 직전까지 트럼프는 52였어요. 바이든은 36이었고. 그러니까 토론회 전부터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는 우리나라에 거의 안 나와요. 이런 뉴스는 미국 가서 보셔야 돼, 직접. 근데 트럼프는 52%에서 토론회하고 나서 54%로 늘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은 36%에서 19%.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에요. 순간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거예요. 순간 뚝 떨어지죠? 이게 바이든 쪽이 망했어. 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셨죠? 망했다니까 지금.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토론회 준비한다고 대통령이 업무도 안 보고 일주일 동안 대통령 별장 가갖고 준비했는데도 저 정도래요.
끝났다라고 봐야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종목들을 먼저 보시기 전에 미국 종목부터 보여드릴게요. 미국. 우리 회원들한테 죄송한데 낮에 했던 얘기 잠깐만 더 할게요. 네, 이거 지금 저녁 방송 때도 얘기 좀 해야 돼서 낮에 하는 얘기를 저녁 때는 이제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방 종목들 이제 사람들이 유추해서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큰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중국은 있잖아요. 중국은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시진핑이 계속 이제 연임하고 있어서 거의 독재나 다름없는데, 중국 같은 데는 옛날에 왜 그 정권이 바뀌어도요, 그냥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미국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도 외교안보 정책 이런 거는 국가의 국익을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미국의 국익을 위협한다? 그럼 무조건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바이든을 바뀌어도 저기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 하죠.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 기존에 많이 이제 그 올라갔던 주식 얘기예요. 많이 올라갔던 이제 그 수혜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수혜주.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났다고 보면.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4년 하다가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4년 하다 끝나고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수혜주는 떨어지겠죠. 끝난 거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언제 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부분이 오바마 때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때, 그죠?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또 기용이 돼서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럼 오바마 때 특히 여기 전기차 갖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전기차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바마 때 제일 유명했던 게 오바마 헬스케어예요. 오바마 헬스케어.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오바마는 물론 두 번 재임을 해서 두 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또 있는데, 아무튼 오바마 헬스케어. 우리나라도 헬스케어가 갔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하냐면 BT하고 IT가 갔어요. 원래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BT와 IT 이쪽을 밀어주고요. 신재생 에너지 마찬가지예요. 그쪽을 밀어주고, 공화당이 잡으면은 전통적인 산업, 제조업 이런 거를 육성시켜요. 미국은 대놓고 로비를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많이 간 게 뭐냐면, IT는 애플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을 볼까요? 잠깐. 애플 요게 이제 잠시만요. 요게 중간에 액분을 해가지고 약간 꺾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오바마 때 애플이 이렇게 갑니다. 중간에 금융위기가 잠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확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뭐냐면 애플이 급락한 게 아니고 액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최근에 엔비디아처럼 액분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오바마 때 이만큼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을 더 간 거예요. 좀 더 간 거죠. 누구 때? 오바마 때. 그때 제일 많이 간 것 중 하나 애플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원래는 오바마 대통령 전까지는 이게 시가총액 1위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밀려나고 애플이 시가총액 1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엔비디아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뭐예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까지 갔었잖아요. 그거는 미친 거예요. 엔비디아 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미친 거예요. 광풍할 때 광자가 뭐예요? 미칠 광자잖아요. 미친 거예요. 이때 이랬다니까. 애플이 지금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이게 액분을 해서 두 번이나 액분을 했는데 근데 미친놈이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네. 이만큼 갔어요 지금. 바이든 때. 바이든이 2021년부터 임기 시작했죠. 이때 올라가다가 이거 액분한 거예요. 액분 해놓고 또 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수정 주가가 안 되는데 이거 엔비디아 잠깐 2차 들면 엔비디아. 바이든이 임기를 시작한 게 언제일까요? 21년 1월이거든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시라니까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들었다가 잠깐 눌렀죠. 누른 거 왜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근데 나스닥 폭락했죠. 그때 잠깐 폭락했다가 끌어올린 거 보세요. 이게 미친 게 아니라 뭐냐 이거 이게 미친 거지. 그림이 비슷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를 끌어올린 누군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바이든이 안 될 것 같아.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끝냅시다 우리. 확실하게 우리 먹고 나가자. 그러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그러면 이제 그 오바마 때 많이 갔던 그 종목이 뭔지 아세요? 바이오주 중에서 아까 BT 얘기했잖아요, 그죠? 바이오 중에 뭐가 있냐면 암젠이라고 있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딴 데 가서 잘 못 들으세요. 암젠. 이게 굉장히 큰 대형 제약사거든요. 오바마 헬스케어 때 이만큼 갔어요. 별로 안 간 것 같죠? 여기가 50달러고요. 금융위기 때는 20달러대였고 그리고 잠깐새에 여기까지 갔어요. 170달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무지막지가 엄청나게 많이 갔다니까요. 바이오주들이. 근데 그 뒤로는 가기는 가는데 조금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때가 좋은 시절이었던 거죠. 이때 바이오주들 많이 갔어요 실제로. 하도 그래. 여기만 땡겨서 보시면 확 까몰렸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최근에 미친듯이 가는 거?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뭐죠? 비만 치료제. 그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되게 비싸요. 이거 뭐 비만 치료제 나오면은 뭐 마음껏 먹어도 주사 맞으면 되겠다. 엄청 비싸요. 부자들이나 맞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아시죠? 살찐 사람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죠? 실제 부자는 살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니까. 자,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월봉 차트인데, 자, 언제부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갑자기 여기서 조용조용 하다가 순간적으로 착 치면서 쫙 올라가죠? 바이든 그 사람이 딱 임기 시작한 게 여기에요. 이때부터 올라가잖아. 최근 2년 동안 미친듯이 올리고 23년도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도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자, 언제부터 날라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쭉 올라가죠. 바이든 임기 시작 여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을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서학개미 중에 서학개미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는 주식, 미국 주식, 그걸 연령대별로 쭉 해놨던데 거의 대부분 테슬라하고 지금 엔비디아예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다 뭐예요? 전기차 아니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예요? AI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60대 이상은 뭐를 많이 사놨냐?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이런 걸 많이 사놨어요. 테슬라보다는 이런 거 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둘 다 뭐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이게 오바마 정도 수혜주예요. 수혜주야. 네, 아까 테슬라 잠깐 얘기해드렸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했던 게 뭐예요? IRA,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가지고 무슨
2차 전지 어쩌고저쩌고 전기차 육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그랬죠.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 만약에 본인이 당선이 돼서 임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할 거라고 했던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겠다.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대형 제약사 규제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죠. 근데 이걸 사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요, 이미 올해 초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겁없이 산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저기 뭐예요? 미국의 보수층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 미국의 보수층은 뭐냐면, 나 전기차보다 그냥 휘발유차, 경유차 탈래. 왜 자꾸 전기차 타라고 그래? 난 싫어. 이런 사람들 많아.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냥 그런 게, 근데 보수 쪽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뭐예요?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전기차 쪽에 지원이 끊기겠죠. 전기차 살 때 보조금 받아서 싸게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 전기차 안 사겠지. 안 그래도 지금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전 세계 전기차 지금 수요가 줄어들어 위축이 돼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트럼프가 되면 더 난리 나겠네요? 근데 전기차를 왜 사냐고. 2차 전지에 왜 그렇게 몰빵하냐고요. 저는 아침에 저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뭐부터 보냐면 미국 시장도 보지만 원자재 동향하고 원자재 동향 그리고 전 세계 그 전쟁 상황 이런 거 쭉 보거든요. 그리고 외신도 좀 보고 보면은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의 좋은 기사는 절대 안 나오고요. 바이든한테 불리한 기사 안 나온다고. 원인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저기 조선일보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그래요. 보수 언론에서도 트럼프 안 좋게 얘기한다니까. 네.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럼 전기차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오면은 전기차에 불린 사람들 난리 나는 거고 오바마 때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즉 IT하고 BT가 많이 갔는데 그 주도주는 뭐 하겠어요? 주도주들이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간다는 뜻이에요. 장기간 조정을 받겠죠.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10년 재수없다는 말을 합니다. 10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5년 이상 재수없는 경우도 있어요. 재수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안 간다는 거예요. 많이 갔으니까 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현대차, 기아차가 2011년도에 고점 찍고요. 10년 넘게 안 갔어요. 언제 갔어요? 코로나 때 갔어요. 10년 만에 갔구나. 10년 만에. 2021년도에 고점 찍었으니까. 10년 쉬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 바이든 정부에서 밀었던 정책주들은 좀 저기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저기 당선되면 그 저기 뭐야 파리 기후협약 바로 탈퇴하겠다고. 실제로 지난번에 대통령 할 때 바로 탈퇴했는데 바이든이 다시 가입했거든요. 또 나간다 이거예요. 또 나간다고. 그럼 신재생 에너지 생각을 잘 해봐야죠. 대신에 원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좀 득을 보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랑 이런 걸 잘해야 되겠지만 비즈니스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밀었던 정책주 전기차, 2차전지, BT, IT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바마 때랑 비슷한 일이 또 생길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안 하고 질질 끌었죠? 저기 트럼프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 인하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겠죠. 그렇게 보시면. 자, 이제 국내 주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주식이 움직였느냐? 첫 번째는 일신석재. 일신석재가 왜 급등했냐면, 자 보세요. 이게 최근에 그냥 주가가 줄줄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여기 1월달에 한번 들었다 놨었어요. 그때도 아마 트럼프 수혜주로 들었다 놓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좀 투매가 나와가지고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토론회 앞두고 여기 보면 잠깐 약간 살짝 들었다 놨다 했었죠. 3일 동안. 그 토론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렇게 급등한. 이게 왜 급등했냐면 2019년도에 가보면 2019년도에 여기 보시면 급등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할 때는 대북주였고요. 그 다음에 급등할 때도 대북주로 갔어요. 왜냐면 이 두 번 앞에 동그라미 3개인데 2번 나왔을 때가 그때 그거였거든요. 그때 미국이랑 북한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여기는 뭐냐? 중간이라는 세 번째 여기 뭐냐? 여기서 급등했는데 이 당시 이제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서로 친서를 교환하면서 아주 그냥 그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우리 이렇게 친한 사이야 뭐 이런 걸 막 이제 액션을 취할 때예요. 일신석자일 때 급등한 게 대북주로서. 왜냐면은 일신석자가 그 통일교 거기서 만든 회사잖아요. 통일교 그 교주가 지금 죽었는데 옛날에 살아있을 때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형동생 하던 사이예요. 김일성 보고 형님 진짜라니까. 그리고 23년도인가 23년인지 22년도인지 그때 여기 통일교 여기 재단에서 하는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예요 트럼프한테 이렇게 무슨 강의 부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 연설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가 되는 거죠. 돈 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미국 대통령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중에 한 25%까지 급등했었어요. 거래가 꽤 있죠, 그죠? 거래가 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심으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준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최근 3일 동안 들었다는 건 있는데 뭐 그것도 거래도 별로 없고, 그죠? 그 진심으로 오늘 올린 거예요. 아주 이런 초대형 거래량은 아닌데 2년 만에 보는 거래량. 이제 앞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를 하겠죠. 7월 달에 미국의 공화당 경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아직 결정 안 됐는데 7월 달에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그 방산주 있죠? 빅텍이 오늘 움직인 건 없어요.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이렇게 오늘 급등한 건 없는데 스페코? 가만히 있었죠, 그죠? 예전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2016년이에요. 그때 빅텍을 보자. 스펙커보다 빅텍 여기 보시면 2016년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 상한가 갔었던 여기 있어요. 이거 상한가거든요. 네. 이때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날이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빅텍 상한가 갔었습니다. 왜? 전 세계에 전쟁이 올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 트럼프 싫어하잖아요. 뉴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이 당시에 그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95% 이상이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나왔어요. 트럼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싫어할 수 있죠. 95%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상대방 대선 후보는 누구였냐면 저기였잖아요. 그 힐러리, 그죠? 힐러리 관련주가 있었어요. 이런 거 아세요? 힐러리 관련주. 여기 인디에프 회장님이 힐러리하고 좀 친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급등했어요. 2,500원 정도 있다가 날랐다니까. 급등했다가 이제 그 당시에 TV에서 뭐라 했냐면 무조건 힐러리가 된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무조건 힐러리가 된다. 트럼프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방에서 그때 추천했던 게 뭐냐면 저희 방에서 빅텍 샀었어요. 빅텍. 진짜예요. 빅텍 추천했다니까. 근데 제가 잠깐 유명해졌었어요. 잠깐. 어떻게 맞췄냐고. 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미국 사람한테 물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누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래. 근데 우리나라 언론 보면은 다 힐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힐러리 압승이다 그래가지고 선거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상한가를 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뚜껑 열었더니 트럼프가 됐대.
그래서 하한가 막 그냥 끝나고 이런 정도였어요. 이라고 보면 참 재밌죠, 그죠?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주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였었어요. 네, 자 이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안 움직였는데 EDF 뭐 힐러리 거니까 상관이 없고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움직인 거는 전쟁주인데 이거 종목을 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들 2010 미중 무역 전쟁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도 오늘 급등한 거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오면 중국의 관세를 때리겠네 이러면서 가만두겠어요. 그죠? 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지, 그죠? 근데 옛날처럼 안 싸울 수는 있어요. 나도 트럼프가 오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생각 가만히 보시면 오바마 때 전쟁 많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선이 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했죠. 그러면 뭐가 가겠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오르겠죠. 실제로 오늘 아침 여기 보면은 SY 이런 게 아침에 급등 출발을 했었어요. 장중에 10% 넘게 올라갔었기도 했고요. 15%까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거래가 많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될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트럼프 싫어한다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싫은 건 싫은 거고 돈 버시려면 알아야 된다니까. 현대건설기계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실제로 급등했던 거예요. 실제로 유신 아이고 그때 이거 이만큼 갔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전쟁이 끝날 생각도 없는데 먼저 갔다니까요 그때. 오늘 아침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SY 보여드렸죠. SY 오늘 많이 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여기는 사우디 네옴시티였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죠? 현대 인프라코어도 오늘 3% 정도 올랐죠. 현대 건설기계랑 같은 시기에 갔었고. 그래서 오늘 이쪽이 꽤 움직였어요. 데모를 빼놓으면 안 되지. 데모. 그때 대장이었어요. 지금은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아침에 들었다 놨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신석전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가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때는 그 8년 전이지 벌써. 8년 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전쟁 날 거다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그때 트럼프가 뭘 해줬냐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해줬거든요.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연장.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관련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고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랑 이쪽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핵 자체 무장설이 또 나오거든요. 정치인들이 요즘에 국민의힘 당대표 거기 하는데 그 당대표 후보들이 유력 정치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핵무장 얘기하죠.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 얘기.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주요 관련된 그쪽 정통한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또 자주 합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핵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우리 맘만 먹으면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다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핵무장 관련된 테마주가 있어요. 있다니까. 그런 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방위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쟁 날 거다 막 걱정들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군 철수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제가 그거 아니다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난해지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서울 전쟁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서울 초토화된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망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그분은 그게 다 돈으로 보였대잖아요. 야 이거 재건 사업 이거 하는데 이거 돈 되겠다. 우리 건설회사 하자. 그래갖고 돈 많이 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그 핵무장 지금 그 방위비 얘기했었죠. 방위비
그거 압박을 우리나라도 하는데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기서 조금만 더 내면 된대요. 조금만. 근데 뭐냐면 나토 있잖아요. 나토. 거기 유럽이 문제예요. 유럽이. 원래 나토를 만들 때 미국이 그랬다잖아요. 응? 각자 자기 나라 살림이 다 틀리니까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그 나라 GDP의 2% 이상은 부담하라고 처음부터 그거를 전제 조건을 만들었대요. 근데 냉전 끝나고 나서 이놈의 유럽 나라들이 국방비에 거의 안 쓴 거예요. 그 GDP의 2%는커녕 1%도 안 되는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은 거죠. 왜?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 쟤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쟤네들 지켜줘야 돼? 니들 돈 내.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내고 그냥 복지에다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짜증이 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누구야 그 상남자 푸틴이 이제 유럽 다 죽인다고 지금 막 난리지기고 지금 저기서. 그럼 트럼프 입장이 좋죠. 아니 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2% 내놔라고 했는데 바꿨대잖아요. 3% 내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난리를 지기니까 예전에 내가 2%라고 했는데 안 되고 3% 내놔 이런 데잖아요. 응?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승질나죠. 돈 더 내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안 내? 그러니까 지금 뭐 프랑스 여기 독일 난리 났잖아요. 지금. 폴란드도 좀 난리 났고. 폴란드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방위비를 막 그렇게 막 협상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거기다 무기 팔아먹으면 돼요. 실제로. 우리는 무기가 좋으면서 저렴한데 빨리 만들어주잖아. AS도 금방 해주고. 우리나라 AS 끝내줍니다. AS. 그죠? 네. 무기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죠? 그럼 무기 실어나르고 그러다 보면 그 실어나를 때 비행기에다 실어나르겠어요? 배에다 실어서 열심히 갖다 줘야죠. 그죠? 해운주도 좋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미군 철수한다 그런 것 때문에 벌벌벌 떨지 마시고 미군이 철수하든 철수 안 하든 그죠? 네, 돈이 없으면 힘든 세상이니까 돈을 열심히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트럼프가 이제 토론에서 크게 이겼다고 하는데 이제 그 상황들 쭉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수혜주들 얘기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더 있다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거의 되는 게 지금 확실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상한가 아까 일신석재처럼 막 저렇게 쭉쭉 이렇게 해서 급등하고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저거 말고도 또 가는 게 있을 거라고. 새로운 테마가 또 나와요. 옛날에 가던 거 또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게 또 나온다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전문가들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겠죠. 아셨죠?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벌써 또 시간이 다 됐는데 다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6월달에 투매가 좀 많이 나오고 종목들이 좀 흘러내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뭐냐면 그 삼성전자 레버리지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게 뭐냐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이 많이 나는 레버리지 ETF를 팔아가지고 고포스를 쓸어담았대요. 미쳤어 진짜. 개미들이 상반기에 주식 매도한 게 7조 원대랍니다. 역대 최대라고요. 역대 최대.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외국인은 역대 최대급으로 순매수했겠죠? 그죠? 뭐 샀어요? 반도체하고 미국의 일라일리 같은 그런 거 샀겠지. 네? 웃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인벤티질에 뭐 이런 거 기타 등등등 오늘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했거든요. 그 왜 그러겠어요? 생각 잘 해보시라니까. 오늘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나가 떨어져 있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해먹고 끝내려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개미들은 뭐를 많이 살았다? 고퍼스. 미쳤어 진짜.
무지가 많아요. 주식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절대 조정 안 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 약 올리듯이 더 주가는 더 올라간다고 보시고. 시간이 거의 다 됐지. 잠깐만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끝내려고 했는데 요 얘기를 안 해요. 이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오늘 저 기사랑 같이 나온 게 이거예요. 6월 반도체 수출이 134억 달러였는데 역대 최대래요. 아이고야 미쳤어 진짜.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죠? 자 여기 뭐냐면 개미들이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하는 뭐예요? 고퍼스 차트거든요. 이게 고퍼스의 차트인데 밑에 보시면 검은색이 개인, 파란색이 기관, 그 다음에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고퍼스의 외국인은 크게 관심이 없죠. 오히려 좀 팔고 있는데요. 살짝 기관은 6월 초부터 던졌죠. 근데 개인은 보세요. 미친듯이 사잖아. 미쳤어 진짜. 아니 미국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 났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미친듯이 샀을까? 유튜브 많이 봐서 그래. 유튜브 보면은 망한다 그랬거든 다. 이러고 앉아있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사고 앉아있어. 이 사람들이 사면서부터 지수가 열심히 더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개미들 수익 안 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들 쫓아가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망하는 개미예요. 네, 그러니까 망하는 개미 쫓아가지 마시고 돈을 버는 개미들 쪽으로 붙으시면 돼요.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고.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오늘 방송 하시죠? 네네. 여기 오늘 방송 제목이 이거네요. 7월달의 첫 이슈와 특징 테마 이런 거에 대해서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7월 첫째 날이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나는 오늘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그쪽 바이오 쪽 특히 관심 있는 분들 가서 보세요. 오늘 바이오주들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좀 밤늦게 새벽에 좀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들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